애킨스 다이어트 혁명 로버트 애킨스. 국내에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제목은 다이어트 혁명이지만 실은 건강을 바로잡는 식사에 대한 책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 심장협회가 승인한 설탕 가득한 시리얼과 빵, 파스타, 베이글을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었다. 반대로 스테이크, 베이컨은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배웠다. 이러한 잘못된 건강 정보가 비만 전염병을 확산시켰으며 암울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유행했던 저지방 광풍은 미국 식단에서 탄수화물 소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며 반대로 지방의 비율은 급격히 낮췄다. 그 빈자리를 정제 탄수화물, 설탕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채웠다. 그 결과 매년 비만이 폭증하고 있으며 비만은 당뇨병과 동전의 양면이며 쌍둥이 전염병이다. 이 전염병은 대중들에게 복음처럼 전파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의 결과였다. 저지방 신도들은 고단백 식단이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자는 단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또 다른 미신으로는 탄수화물 제한 식단이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비난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저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책의 전반적으로 애킨스 영양학을 실천하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나온다. 애킨스 박사는 애킨스 영양학을 통해 다음의 4가지를 약속한다. 첫째, 체중이 감량된다. 둘째, 감량된 체중을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셋째, 건강한 삶을 얻는다. 넷째, 질병을 예방한다. 미국인들은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있지 않다. 1970년대부터 미국 정부와 농무부 같은 국가기관들은 저지방 다이어트의 복음을 무차별적으로 전파했다. 미국 농무부의 음식 피라미드 가이드는 비만과 당뇨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데 일조했다. 그 가이드에 따라 먹은 사람들은 과체중과 혈당 불균형과 대사 장애를 겪게 되었다. 정제 탄수화물은 몸을 서서히 죽이는 달콤한 독이다. 이제 미국인들은 농무부의 식품 피라미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은 높은 인슐린과 중성지방 수치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명확히 신진대사와 인슐린에 대해 알아야 하며 애킨스 영양학은 건강한 체중 감량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인류의 DNA는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을 자유롭게 먹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칼로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는가의 문제다. 비만과 당뇨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설탕, 정제 탄수화물, 정크푸드이고 저지방 식단은 고탄수화물 식이요법이며 이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애킨스 영양학은 왜 효과가 있을까? 식품업계는 인간의 미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설탕은 수천 가지의 음식과 음료 속에 숨겨져 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식단은 인체의 인슐린 생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과다한 인슐린은 신진대사 과정을 비정상화시킨다. 과도한 설탕은 신진대사의 독이다. 빵과 밀가루, 케이크와 사탕, 파스타와 팝콘 등의 정제 탄수화물이 어느 순간 음식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만과 당뇨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저지방 다이어트로 맞서고 있다. 그 결과 식품 제조업자들은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대신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식품에 지방 대신 설탕을 더 많이 첨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진짜 음식이 아니다. 가짜 음식이다. 우리는 인류가 먹었던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인간답게 먹으면 된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양고기, 랍스터, 견과류와 베리류, 치즈, 달걀, 버터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을 즐겨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설탕, 밀가루 그리고 정제 가공식품을 멀리하게 된다. 인류 본래 식단은 무엇인가?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은 단백질과 지방이다. 탄수화물은 드물게 먹었던 영양소이다. 21세기 인간의 몸은 원시 인류의 DNA와 다르지 않다. 아직 과도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이다. 우리의 뱃살에 대한 해결책은 호르몬에 있다. 먼저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면 소장의 표면에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췌장은 혈액 속 당을 제거하기 위해 인슐린을 방출한다. 인슐린은 세포로 혈당을 운반한다. 인슐린은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불리는 췌장의 기관에서 생성된다.
세포에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면 간은 과도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고 간과 근육에 저장한다. 모든 글리코겐 저장고가 가득 채워지면 신체는 남겨진 포도당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간은 남아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배, 허벅지, 엉덩이에 지방 저장 탱크를 만든다. 그래서 인슐린을 지방 생성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저장 탱크가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비만이 초래된다. 인류의 조상은 대략 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한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오랜 시간 채집과 수렵에 의존했다. 인간이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삼게 된 것은 1만 년 내외이다. 인류는 399만 년 동안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먹지 않았다.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주로 먹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영양소이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높은 혈당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많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은 바로 단백질과 지방이다. 비만은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음식 강박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며 범인은 고인슐린 혈증이다. 호르몬이 일으키는 장애이다. 이것은 단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호르몬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호르몬 장애의 핵심은 인슐린 호르몬이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높은 혈당을 초래하며 인슐린 호르몬 생성을 과하게 자극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며 몸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포도당 조절 메커니즘이 파괴되면 불안정한 혈당 상태가 지속된다. 몸은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하게 된다. 특히 설탕, 밀가루, 백미, 감자와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통해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이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 그런데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진다. 세포는 인슐린 작용에 둔감해지고 더 이상 효과적으로 포도당을 운반할 수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인슐린 혈증이 된다. 고인슐린 혈증은 몸에 너무 많은 인슐린이 생산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지 못하면 간에서 더 많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고 저장된다. 이것이 지방간이다.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의 불균형의 문제이다.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만든다. 무너진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 해답이 탄수화물 제한이다. 하이브리드 인간. 체중 감량의 비밀은 지방 분해이다. 지방을 태우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태가 케토시스이다. 케토시스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때 발생한다. 체내에 충분한 포도당이 없을 경우 몸은 자동적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대체 에너지인 케톤을 생성한다. 케톤이 생성되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한다. 그래서 애킨스 영양학은 하루 탄수화물 20g 제한으로 시작한다. 단계별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탄수화물 음식의 양과 종류를 조절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연료는 포도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연료는 바로 케톤이다. 케톤은 지방 분해가 일어날 때 생성되며 세포에 활력을 공급한다. 또한 뇌를 비롯해서 중요한 장기들에 공급되는 에너지이다. 특히 케톤은 포도당에 비해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하는 청정 연료이다. 케토시스는 체중 감량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케톤을 더 많이 방출할수록 더 많은 지방이 분해된다. 케토시스는 날씬함과 건강함 두 마리의 토끼를 선물한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우리의 목표는 지방을 태우는 것이다. 그러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높아서 케톤 전환이 쉽지 않다. 비만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과다한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을 태우는 단계로 만들어야 할까? 답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며 지방 조직만 분해한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들도 지방만 분해할 수 있다. 제1단계 전환. 애킨스 영양학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전환 단계이다. 전환이란 이름은 포도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의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주된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케톤으로 변환된다. 이 전환 단계는 평생의 식단이 아니다. 최소 14일 동안 지속하는 단계이다. 전환 단계에서의 12가지 규칙. 1. 하루에 20g 이하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와 채소의 형태로 섭취하라. 2. 최소 2주 동안 진행하라. 3. 고기, 생선, 조개, 달걀, 버터, 올리브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을 푸짐하게 섭취하라. 4. 모든 곡물, 밀가루 음식, 콩과 음식, 두부, 과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뿌리채소, 유제품은 절대로 금지한다. 5. 허용식품 목록에 없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 6. 식욕에 맞게 식사량을 조정하라. 7. 탄수화물 수치를 확인하라. 8. 소스와 드레싱에 숨은 탄수화물을 조심하라. 9. 인공 감미료를 피하라. 10. 과도한 카페인을 피하라. 11.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 12. 변비가 있다면 아마씨와 밀결을 복용하라. 전환 단계에서 허용하는 음식들로는 생선과 고기 그리고 해산물들이다. 그리고 샐러드와 채소를 하루에 3에서 4컵을 먹는다. 치즈는 매일 100g을 섭취해도 된다. 그리고 좋은 지방은 영양 섭취에 필수적이다. 버터와 라드,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은 특별하다. 음료수는 미네랄 워터와 생수, 육수, 소다수, 탄산수 그리고 차와 커피가 가능하다. 전환 단계에서 피해야 할 것들은 과일, 빵, 곡물, 녹말이 많은 채소와 유제품은 피해야 한다. 전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전환 단계를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환 단계를 14일로 생각하지만 더 유지할 수도 있다. 감량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환 단계를 더 오래 하는 것이 좋다. 2단계 지속 감량. 지속 감량 단계는 자신만의 맞춤형 애킨스 영양학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지속 단계와 전환 단계의 차이점은 탄수화물 섭취량의 차이다. 지속 감량 단계에서는 매주 샐러드와 채소의 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그 증가의 양은 매주 탄수화물 5g이다. 전환 단계에서 하루 20g이었던 탄수화물 섭취량을 지속 감량 단계 첫 주에는 하루 25g으로 5g을 올린다. 체중 감량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5g을 더 늘려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30g으로 올린다. 채소를 좋아한다면 샐러드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속 감량 단계에서 계속 체중 정체가 있다면 하루 탄수화물 20g인 전환 단계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 3단계 미세 조정 단계. 계속해서 체중 감량이 된다면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매주 하루 탄수화물 수치를 10g씩 증가시킨다. 새로운 음식의 종류를 천천히 늘리고 탄수화물을 서서히 증가시킨다. 그러나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하면 섭취 탄수화물을 10g을 다시 줄인다.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계속 유지한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다. 그리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라. 1부터 3단계의 차이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전환 단계.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플러스 십자화과 채소 플러스 치즈, 버터, 오일. 지속 감량 단계. 전환 단계 음식 플러스 견과류와 CNU 플러스 저탄수화물 과일들. 미세 조정 단계. 지속 감량 단계 음식 플러스 콩 플러스 과일 플러스 녹말 채소 플러스 통곡물. 4단계 평생 유지 단계. 체중 유지를 위한 탄수화물 임계점을 지킨다. 가공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절대 목표 체중보다 2kg 이상 살이 찌지 않도록 한다. 만약 체중이 2kg 이상 변동이 생긴다면 다시 정상 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루에 샐러드와 채소 1인분,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 체중이 다시 증가할 경우 다시 전환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전환 단계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다. 애킨스 영양학에서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루에 최소 30분씩 운동하는 것이 지방 연소 엔진을 지속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활동이다.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걷기부터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걷기는 호흡이 좋아지고 엔도르핀이 몸 안에 퍼진다. 당뇨병으로부터의 자유. 비만과 당뇨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전염병들의 공통분모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이다. 어린이들조차도 제2형 당뇨병의 위험에 처해 있다. 당뇨병의 위험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약속해야 한다. 당뇨병을 일으키는 음식들과 결별하겠다는 약속이다. 미국 식단은 정제 탄수화물이 범람하고 있다. 정크푸드의 대부분은 설탕과 밀가루로 구성되어 있고 과도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점차 늘어나고 몸은 최대한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비만과 과체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당뇨병은 5가지 단계가 있지만 어느 단계이든 오랜 시간 잘못된 식단의 결과이다. 잘못된 식단으로 발생한 당뇨병을 애킨스 영양학은 치유한다. 잘못된 종류의 탄수화물을 우리는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다.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백질이 근육량을 증가시킬 때는 인슐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애킨스 영양학은 탄수화물 제한을 통해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소비하는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전환한다. 1950년대까지 탄수화물 제한 요법은 당뇨병에 대한 표준 치료법이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당뇨협회는 탄수화물 제한 식단의 치료 효과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탄수화물 제한 식단이 혈압과 혈당 그리고 체중을 줄이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전당뇨가 되고 당뇨가 시작된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한다.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책은 말한다. 애킨스 영양학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